이데일리엔 주요 경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월까지 6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0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작년 8월보다 9.2% 떨어져 3월 이후 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 석유 제품, 섬유 가죽 제품, 운송 장비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6% 낮아져 5개월 연속 하락했고 석탄, 석유 제품, 운송 장비 등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8월 수입 금액 지수와 수입 물량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9%와 4.8% 하락했습니다. 특히 원유 등 광산품의 수입 금액 물량 지수가 각각 45.8%와 21.5%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수도권의 서비스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권에서 소폭 증가했고 충청권과 대경권은 보합 수준이었지만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 강원권은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부진을 변치 못했습니다. 수요 부문별 경기 동향을 보면 소비는 대경권과 제주권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수도권 등 다른 권역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야외 활동 위축으로 의복과 신발, 가방 등의 소비가 줄었고 동남권은 여름철 긴 장마와 저온으로 여름 상품과 냉방 가전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어제 온라인으로 새 희망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 명으로 이들에게 오늘 7,771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이후 온라인 신청분과 26일에서 27일 신청분은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오늘은 홀수가 대상입니다. 26일부터는 홀자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 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 업종 214만 명에게는 월 평균 매출의 감소 규모에 따라 100만 원씩 지급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 업종 27만 명에게는 연매출 규모나 매출의 감소와 무관하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른바 영끌과 비투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 금리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우리은행도 어제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주거래 직장인 대출의 우대금리 변동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대 우대금리 폭이 연 0.5%포인트 낮아지고 동시에 전체 신용대출 금리는 연 0.5%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K뱅크는 두 은행보다 앞서 지난 18일 주요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13%로 0.1%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최저 연 2.63%로 0.2%포인트 각각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은 이날까지 신용 가계대출 현황과 관리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균주 분쟁과 관련해 미국 ITC로부터 받은 예비 판결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메디톡스가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보툴리눔 균주,
홀 A 하이퍼 균주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ITC가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주요 쟁점을 재검토 중인데 이에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신규 홀 A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면서 이로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해 오는 11월 6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LG전자가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빌트인 전용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빌트인 전용 모델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프리스탠딩 타입 식기세척기는 주방에 빌트인으로 설치할 경우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걸레바지를 절단해야 했지만 빌트인 전용 신제품은 120에서 150mm 높이인 대부분의 걸레바지를 절단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LG전자 H&A 사업본부 윤경석 부사장은 설치 부담을 줄인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차별화된 깨끗함과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